TVN 대구 매거진 목요일에는 지역 정치 현안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해보는 시사 단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페이스북에서 지금 라이브 방송으로도 보이는 라디오로 저희 시사 단판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년부터는 종업원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이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이때에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희 청취자분들도 의견이 상당히 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대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정경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민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경원입니다. 자, 먼저 전 의원님, 예. 이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은 아니었지만 일단은 공기업 관공서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곳도 있죠? 예, 지난 2018년도 3월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 공기업과 지자체 출자 출연 비율이 50%인 기관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환경공단, 엑스포 이런 데가 있는데 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네. 지금 현재는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공기업이야 또 뭐 사정이 그렇다 하지만 이제 당장 내년이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설문조사를 보면은 충청권 지역 중소기업 절반이 이 52시간 근무제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답이 나와 있는데 강 의원님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지금 준비가 돼 있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올해 9월 달에 50인에서 299인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거든요. 네. 주 52시간 시행을. 네. 이게 91% 정도가 준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 반대로 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52시간 이제 적용받는 회원사 218곳을 조사했더만은 네. 60%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40%만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이런 걸 보면 사업체에서는 준비가 덜 됐다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정부에서는 기업의 노동시간 전문가, 단축 전문가도 제공하고 인력 알선, 재정 지원 등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대구시도 고용노동부와 협력해서 인력난 해소하고 구직자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차이가 너무 나는데요. 정부에서는 95%가 준비가 됐다. 이 중소기업에서는 40% 정도 준비됐다. 차이가 너무 많은데 당장의 현실적인 어려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전 의원님. 방금 우리 강민구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거는 91%가 준비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냈는데요. 이에 반해서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중소기업 그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주 52시간 초과 근로를 하는 업체를 가운데에서는 네. 83.9%가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특히 조선이라든지 건설, 기계설비 등 이게 연장 근로가 빈번한 수주업계에서는 내년부터 이 52시간 제도가 적용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건설업체 예를 들어보면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인데 네.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이 되면 공기가 30%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공기를 메꾸려 그러면 30%의 인력을 더 투입해야 되는데 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외국인 인력마저 도입하기가 힘들다는 실정이에요. 네. 그러면은 강 의원님 이 계도 기간을 좀 연장해 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는 50인에서 299인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네. 5명에서 49인까지는 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서도 30인 미만 30인 미만 사업자는 52시간에서 추가 플러스 8시간을 특별 연장 근로를 한시적으로 사업주하고 합의하면 해주기로 돼 있어요. 그게 그거는 2022년 말까지예요. 네. 그래서 이 시간대 최대한도로 사업주라든지 근로자는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자든 근로자분들이든 다 타격을 많이 입었는데 연장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이 시행은 사실
50인에서 229인까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은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그럼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 계도 기간 연장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전 의원님 사실 중소기업들도 뭐 공기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어려움도 있지만 조금 전에 저희 청취자분 나는 일 더 하고 싶다. 나는 돈을 벌어야 미래를 위한 준비가 가능하다.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다라는 불만이 있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대체로 중소기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하고 네. 그리고 주문량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인력을 충원해서 생산량을 향상시키는 방식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 방식보다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통해서 인력 운영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해 왔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게 시행이 되면 어려운 상황인데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 심각하게 기업 생존을 위협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 52시간 시행에 따라서 설비 투자라든지 신규 인력 채용이라든지 비용 부담이 증가되는데 이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네. 52시간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일단 근로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거든요. 52시간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 장시간 근무 관행을 또 개선을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뭐 삶의 질, 또 근로자들의 휴식권 이런 보장 차원에서 가야 하는 길이 맞기는 한 것 같거든요. 전 의원님. 맞죠. 근데 이 삶의 질을 개선하고 뭐 일자리를 나누고 고용 확대한다 이래서 52시간 간다 이런 취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기업 근로자는 그게 가능해요. 네. 근데 대기업에 비해서 고용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장의 임금 감소로 와닿는 거거든요. 네. 임금 감소가 오면 그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님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가 그 1960년도부터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써서 이제 우리가 경제가 급성장했지 않습니까? 네.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근로자, 다른 말로 노동자분들의 그 희생에 의해서 이렇게 성장한 부분도 많습니다. 물론 대기업에서도 노력을 많이 한 부분도 있지만 네. 그래서 이제는 근로자의 휴식권도 보장을 하고 일자리도 나누고 이렇게 그 고용인권을 노동인권을 존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금방 또 정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기업이나 공무원은 또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 적은 중소기업의 문제가 계속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기존의 야근이나 휴일 근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잔업을 함으로써 이 잔업 수당 같은 걸 받아서 더 이렇게 임금을 많이 받아가는 시대에서 임금 감소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니까 네. 이게 불안한 거죠. 네네. 그래서 거꾸로 없는 노동자분이 더 힘들어질까 염려가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당장의 임금 보전 방안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있는지 찾아야 하고 길게는 또 52시간제 정책을 위해서 법적 여러 가지 제도 지원하고 현장에서 사업주라든지 고용주라든지 근로자에서도 개선을 좀 모색해 봐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 강 의원님 입장에서도 틀림없이 뭔가 부작용은 나타날 것이다라는 걸 예상하고 계신 거죠?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고도 성장을 하면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이제 소득 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졌어요. 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네. 이거를 계속 우리 고용 안정 이런 취지로 계속 한쪽 측면만 밀어붙였는데 이런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은 언젠가는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가야 하는 길이 맞는 건 다들 공감하실 텐데 취지는 좋지만 이게 개선이 되고 정착되기까지 고통당하는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텐데 강 의원님은 전 의원님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 정부 들어와서 이 52시간 제도를 도입하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주겠다. 네네. 근로자분들한테. 근데 실질적으로 방금 우리 강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이라든지 대기업에 계신 분들은 이 52시간 제도가 도입이 돼서 여가 생활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즐길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첫째로 기업주가 너무 힘들고 네. 인력난이 심하니까 그리고 비용 부담가 심해지고 근로자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급여가 감소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근로자분들이 한 가지 일을 안 하고 저녁에 또 다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녁에 있는 삶이 없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정부가 사업주라든지 근로자분들이라든지 인프라 지원의 세 가지 분야를 조화롭게 하면서 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 너무 급하게 간 것 같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어제 그 9일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보면 유형 근로제의 일종인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이 원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어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뭐 시행을 한다면 적용을 한다면 그나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 여유 있게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 문자 가운데도 좀 너무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그 사이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의 저녁의 삶이 또는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 의원님? 그래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이제 아까 조금 더, 금방 말했는 네. 것처럼 2022년 말까지 12월 31일까지 8시간 더 네. 연장 근로를 인정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시간을 벌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차등이 있는 사회에서 살기보다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첫걸음 단계라고 생각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근로자의 실질 임금 감소 우려가 있는 부작용도 분명히 알고 있죠. 이걸 위해서 이제 사업자, 근로자, 대한민국 정부가 힘을 합쳐서 지속적으로 보완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업주는 근로자를 을로 생각하지 말고 동반자로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생 협력자로 생각해서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런 논리 자체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으리라고 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좀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청취자분 그리고 강 의원님, 전 의원님 모두 다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대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그렇습니다. 그 고용노동부 쪽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네, 대구시에서도 이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사단판 대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정경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